진정성 있게 살아갈 용기, 키르케고르. 성공도 했고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도 잘 돼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마감은 다 지키고 자리마다 웃고 온라인에는 늘 깔끔한 모습만 올리는데 밤이 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사는 삶 맞나? 퇴근 후에도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돈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버티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세렌 키르케고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덴마크 사상가, 흔히 실존주의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는 소셜미디어도 퍼스널 브랜딩도 끊임없는 비교 문화도 없던 시대에 이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 역할이 아닌 나, 가면이 아닌 나, 이력서가 아닌 나. 키르케고르는 달콤한 위로는 주지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줍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성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해서 선택하는 용기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현대의 삶이 가장 시끄러운 지점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편안함을 진실보다 먼저 선택하고 정직함보다 이미지를 고르고 실천 대신 끝없는 고민으로 버티게 되는 그 지점에서요. 그는 말합니다. 깊고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혼란만 겪는 게 아니라 내면이 갈라지고 불안해지고 영적으로 지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 통찰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첫째, 시대적 배경과 인물 소개. 세렌 키르케고르는 1813년부터 1855년까지 코펜하겐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는 외형은 갖췄지만 신앙이 삶의 내면적 결단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습으로 소비되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는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1841년에 학위 논문을 마쳤습니다. 이후 짧은 기간에 굵직한 저작을 연달아 발표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1843년, 공포와 전율 1843년, 불안의 개념 1844년, 학문적 후서에 대한 변론적 비학문적 매준말 1846년, 죽음에 이르는 병 1849년, 기독교의 훈련 1850년. 그가 실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결된 철학 시스템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철학의 중심을 개인의 실존, 즉 선택, 책임, 불안, 자기 형성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도 철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종교성, 우울의 정조, 그리고 레기네 올센과의 파혼은 그의 사유를 더욱 내면적이고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여러 필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하나의 정답으로 강요하지 않고 각 목소리를 실제 삶의 관점처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후기에는 언론과의 갈등, 즉 코르세르 사건으로 인하여 덴마크 국교의 비판으로 더 고립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불안, 절망, 선택, 용기를 말할 때 그건 교실 바깥의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충돌에서 건져 올린 문장입니다. 그의 일기에서 유명한 한 문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게 참인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합니다. 둘째, 키르케고르를 읽는 7개의 핵심 장면. 첫 번째 함정, 미적 단계, 쾌락, 이미지, 회피.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키르케고르는 미적 삶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자극, 새로움, 분위기, 인상을 좇으며 지루함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 가능하면 헌신은 미루고 선택은 보류하고 항상 열려있는 사람으로 남으려는 태도. 지금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연출, 단기적 쾌감 중독, 외부 반응에 의존한 자존감.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안으로는 쉽게 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미루면 자유가 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얕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삶의 관객이 됩니다. 감정 저점, 바빴는데 정작 진실하지는 않았다는 깨달음. 실천, 1분, 오늘 밤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진실보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있나? 공유하지 마세요. 올리지도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적어두세요. 두 번째 전환, 윤리적 선택과 책임지는 나의 탄생. 키르케고르의 윤리적 단계는 도덕 우월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 내가 뭘 느끼지만 묻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반복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묻게 됩니다. 여기서 헌신은 감옥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됩니다. 습관, 약속, 책임은 인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감정 상승, 결단이 오히려 안도를 준다는 경험. 우유부단이 훨씬 더 사람을 지치게 하니까요. 실천, 3분. 이번 주 하나의 비타협 원칙을 정하세요. 솔직한 소통, 수면 경계 지키기, 숨은 분노 미루지 않기, 하루 1회 의미 있는 집중 작업. 작아도 좋습니다. 단, 일주일은 반드시 지켜보세요. 셋, 불안은 적이 아니라 자유의 신호다. 이 부분이 키르케고르의 가장 중요한 교정 중 하나입니다. 불안의 개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럼증이다. 모든 불안이 병적 현상은 아닙니다. 어떤 불안은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 순간에 생깁니다. 삶이 닫힌 게 아니라 오히려 열린 순간이에요. 공포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저게 무서워. 불안은 더 깊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지 책임져야 해. 그래서 성장의 문턱은 흔들립니다.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감정 하강 후 반등. 나 고장났나? 에서 나는 지금 문턱 앞에 있구나로. 실천.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1. 지금 어떤 가능성이 열렸나? 2. 지금 어떤 책임이 나를 부르나? 3.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뭔가? 넷. 절망. 내가 나가 되기를 포기할 때 생기는 상태. 키르케고르에게 절망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는 가능성만 과잉이거나 반대로 필연성만 과잉인 상태를 분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능성의 절망, 상상은 많은데 몸이 안 움직임. 필연성의 절망,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로 고정됨. 하나는 둥둥 뜨고 하나는 얼어붙습니다. 둘 다 자기 형성을 막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정체성을 끝없이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거나 오래된 라벨과 스토리에 자신을 가둬버리죠. 키르케고르의 처방은 과장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정확한 균형입니다.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실천, 종이에 두 칸을 그려보세요. 주어진 것, 내가 선택 못하는 것, 과거, 한계, 사실, 책임. 선택 가능한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반응, 습관, 말, 우선순위, 주의. 두 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 긴장 속이 바로 내 실제 삶입니다.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5. 신앙, 도약,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 여기서 꼭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키르케고르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라고 요약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공포와 전율은 요하네스 대 실렌티오라는 필명 화자의 목소리로 전개됩니다. 즉, 그 텍스트의 모든 발화를 곧바로 저자 본인의 입장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핵심은 불확실성 속의 실존적 결단입니다. 이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성만으로는 삶의 선택을 끝까지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증거가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강도 최고점, 확실성은 멈추고 책임은 시작되는 경계선에 서는 순간. 실천, 한 가지를 정하세요.
지금 생각은 많은데 선택은 미루는 영역. 커리어, 관계, 건강, 소명, 신앙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조금 잃더라도 정직함을 높이는 한 걸음을 오늘 정하세요. 6. 군중, 미디어, 그리고 오늘 더 어려워진 진정성. 키르케고르는 익명적 대중과 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고유성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열정 없는 반성, 관찰자적 태도, 실천 없는 평론이 삶을 잠식한다는 거죠. 그가 이 얘기를 한 건 1840년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옮겨보면 더 선명합니다. 이제는 신문만이 아니라 피드, 알고리즘, 지표, 반응 도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양심만 빼고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삶. 이 말은 사회를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저작권을 군중에게 넘기지 말 것. 실천, 업로드 전 10초만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건 표현인가, 인상관리인가? 반응하기 전 물어보세요. 이건 신념인가, 동조인가? 7. 사랑, 책임, 그리고 성숙한 자기. 키르케고르는 종종 우울하고 고립된 사상가로만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절반만 맞습니다. 그는 세움, 희망, 인내, 겸손, 용기, 사랑을 깊이 다뤘습니다. 그에게 진정성은 고립된 자기애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 앞에서 책임을 지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성실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은 내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에 가깝습니다. 이게 성숙한 용기입니다. 시끄러운 반항이 아니라 지속되는 진실함. 셋째, 오래된 오해, 정확히 바로잡기. 5가지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해 1. 키르케고르는 허무주의. 아닙니다. 그는 무의미를 찬양한 게 아니라 책임, 결단, 자기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해 2. 주관적 진리라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윤리적 실존적 진리는 내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오해 3. 신앙의 도약은 맹목적 비합리이다. 아닙니다. 완전한 확실성이 올 때까지 결정을 무한 연기할 수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해 4. 미적 윤리적 종교적 단계는 깔끔한 3단계 코스이다. 아닙니다. 실제 인간의 삶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계가 겹치고 퇴행도 있고 혼합도 있습니다. 오해 5. 진정성은 자기중심적 자기 표현이다. 아닙니다. 키르케고르의 진정성은 관계와 책임을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관계와 책임을 감당하는 자유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쓰는 키르케고르 7단계 루틴. 이제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일주일 실천 프레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침 내면 점검 5분. 폰 보기 전에 3가지 질문. 오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척하려고 하나? 오늘을 정직하게 만드는 한 행동은 무엇인가? 2. 하루 한 가지 선택된 의무. 늘 미루는 책임 하나를 정하세요. 대화, 정리, 수정, 사과, 보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능하면 정오 전에 처리하세요. 3. 불안 재해석. 불안이 올라오면 즉시 문제다로 단정하지 말고 지금 열리는 자유가 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4. 정직 문장 1개. 하루 한 번은 숨기던 문장을 말해보세요. 이 방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제게 중요합니다. 5. 군중 필터. 무언가 올리기 전 10초 정지. 아무도 안 봐도 이걸 할까를 확인하세요. 6. 저녁 자기 통합 3분. 2줄만 씁니다. 오늘 내가 나를 배반한 지점. 오늘 내가 정직했던 지점. 자책도 미화도 말고 정확하게. 7. 주간 결단의식 주 1회 15분. 한 주를 돌아보고 적으세요. 무엇을 지켰나? 무엇을 회피했나? 다음 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 약속 1개를 적으세요. 자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선언 한 번으로가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진실한 선택을 반복하면서요. 부드러운 마무리. 키르케고르는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드문 것을 건넵니다. 정말 내 것인 삶입니다. 그는 말해줍니다. 불안은 때로 교사일 수 있고 절망은 진단일 수 있으며 헌신은 오히려 해방이 될 수 있다고.
끝없는 성찰이 결단은 아니고 대중 앞에 퍼포먼스가 내면의 진실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기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복하는 용기라는 것. 지금 뒤처진 느낌이 들거나 내면이 분열된 것 같거나 앞이 불확실해 보여도 생각보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정직한 행동, 내일 또 한 가지. 그렇게 진정성은 개념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온도 사색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